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속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외부 환경과 타인의 의견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불멸의 지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은 결코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평생 연구한 마음의 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성공한 수백 명의 인물들을 연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분은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의 기분,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우리는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속박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부 환경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심는 생각의 정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꽃을 심을 수도 있고 잡초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속박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자라난 가장 강력한 잡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잡초를 뿌리째 뽑아낼 것입니다. 감정적 속박의 첫 번째 특징은 반응성입니다. 우리는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이러한 자동적 반응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외부 의존성입니다. 감정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외부 환경에 의존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바뀌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모두 외부 의존성의 표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미래지향적 불안입니다. 감정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만약에 로 시작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러한 불안은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감정적으로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단계는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생각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정적 속박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 분리의 힘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적 분리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자기 통제의 최고 형태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냅니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비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 비판이 나에게 유용한가? 내가 배울 점이 있는가? 그들은 비판의 내용에 집중하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당신의 생각의 질을 결정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생각은 왜곡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감정적 분리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자 의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마치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관점의 변화가 감정적 분리의 시작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생각의 화학적 작용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분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감정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분리의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일시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은 한시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리는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것이 일시적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내는 쓴 열매지만
그 결실은 달콤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분리의 세 번째 단계는 가치 기반 행동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가치에 기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정직, 용기, 친절, 이러한 가치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인도하게 하세요.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목표를 향한 열정은 모든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치 기반 행동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한 열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적 분리의 실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속박된 사람은 이러한 감정에 압도되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프레젠테이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수용합니다. 예,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가치, 전문성, 성장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은 극복될 때까지 당신을 마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감정적 분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결과에 대한 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엄청난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성과를 실제로 저하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준비뿐입니다. 기회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실패는 성공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분리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적 분리의 마지막 측면은 자기 가치에 대한 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 성취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감정적 속박의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한계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외부 성취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합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조건적 자기 수용입니다. 여러분은 성취와 상관없이, 인정과 상관없이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이 확장될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우리를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 분리의 힘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의식적 무관심의 초능력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집중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으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관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의 철학에서 의식적 무관심은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적 집중의 예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 이메일, 뉴스, 타인의 의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집중은 성공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식적 무관심의 첫 번째 측면은 타인의 의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의견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했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의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가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집중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목표와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의 두 번째 측면은 사소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교통체증, 나쁜 날씨, 작은 실수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분을 망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종종 우리에게 인내와 적응력을 가르치는 기회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이러한 문제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것들에서 배울 점을 찾는 능력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20분의 80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 삶의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요한 20%에 집중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 주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의 세 번째 측면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임시 좌절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대신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무관심의 핵심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의식적 무관심의 네 번째 측면은 비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비교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두 가지 결과만 가져옵니다. 자만심 또는 열등감. 둘 다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자신만의 기준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의 다섯 번째 측면은 부정적 뉴스와 정보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현대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읽고, 보고, 들은 것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이 소비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세요.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차단하세요. 의식적 무관심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무관심은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반면 의식적 무관심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심는 생각의 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우리가 이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의 실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동료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비판합니다. 감정적으로 속박된 사람은 이 비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방어적이 되거나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비판이 건설적인지 그들의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비판은 성공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결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우리의 성과를 실제로 저하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의식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과정뿐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행동은 두려움의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적 무관심은 우리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적 무관심의 초능력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집중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압박 속에서의 평정심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압박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가장 큰 압박 속에서 찾아옵니다. 시험, 면접,
중요한 발표, 어려운 대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압박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약한 사람을 부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압박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과잉 반응 또는 마비. 과잉 반응은 감정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비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반응 모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통제는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가르쳤습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통제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압박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압박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박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긴장되고 불안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불안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대신 내 몸이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이 믿는 것을 당신은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두 번째 단계는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압박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과를 저하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집중은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압박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들이마시면서 4초를 세고 숨을 참으면서 4초를 세고 내쉬면서 6초를 세세요. 이 간단한 호흡 기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은 불안한 생각을 밀어내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세 번째 단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성과를 저하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 나는 배우고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네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준비는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면 압박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준비도 포함합니다. 정신적 준비는 압박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계획하세요.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감정적 준비는 압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을 미리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긴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분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승리는 가장 잘 준비된 사람에게 간다 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5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압박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기의심은 우리의 성과를 저하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것은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방법은 과거의 성공과 극복한 도전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성취는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6번째 단계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압박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행동은 두려움의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행동에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다음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이 압도감을 극복하고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에 집중하는 것은 또한 흐름 상태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흐름 상태는 우리가 완전히 현재 활동에 몰입하여 시간 감각을 잃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상의 성과를 발휘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열정은 에너지를 생성한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여러분은 압박을 잊고 최상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7번째 단계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머는 압박을 완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 긴장을 해소시켜 줍니다. 나폴레온 힐은 웃음은 정신적 압박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압박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은 상황의 아이러니나 불일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여러분이 상황을 더 가볍게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는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이 높이 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8번째 단계는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은 압박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2개 이상의 마음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그들은 항상 제3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부른 개념입니다.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지지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혼자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강한 지지 시스템은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압박을 재정의하고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행동에 집중하고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침묵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모든 성공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이메일,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침묵의 힘은 더욱 귀중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통찰력을 얻는 기회입니다. 침묵의 첫 번째 힘은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인식은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전화기를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음과 활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러분은 이 침묵의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심는 생각의 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이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제거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침묵의 두 번째 힘은 경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경청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기회의 손실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결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묵의 세 번째 힘은 전략적 침묵입니다. 침묵은 강력한 협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항상 이 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강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략적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은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침묵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후 또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한 후 잠시 침묵하세요. 이 침묵은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여러분의 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네 번째 힘은 창의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창의적인 때는 종종 침묵과 고요 속에 있을 때입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방해는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위대한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의성을 촉진하는 침묵의 시간을 만드는 방법은 의도적인 고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그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특별히 해결하려는 문제나 질문에 집중하세요.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이 집중될 때 그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이러한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의 5번째 힘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말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말, 불평, 변명, 그리고 부정적인 대화는 우리의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이 귀중한 자산을 보존하고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존하는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대화 줄이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대화가 가치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나 상대방에게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보다 들을 때 더 많이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은 행동에서 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의 첫 번째 원칙은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거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은 결정 기한 설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기한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 기한이 되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세요. 나폴레온 힐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천천히 그것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천천히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그것을 바꿉니다. 행동의 2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성공은 대개 하나의 큰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작은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속성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은 일일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나폴레온 힐은 계획은 무가치하지만 계획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획 자체보다 계획을 실행하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행동의 3번째 원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작은 단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한 번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단계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더 큰 단계로 나아가세요. 나폴레온 힐은 행동은 두려움의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행동의 네 번째 원칙은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그것은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성취감을 주어 행동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불필요한 비판과 부정적인 의견에 여러분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성과가 여러분을 대신해 말하게 하세요.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방법은 결과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하는 대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대신해 말하게 하세요. 나폴레온 힐은 행동은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다섯 번째 원칙은 실패 후에도 계속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모든 성공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에 포기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임시 좌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 후에도 계속 행동하는 방법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세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실패에서 가치 있는 교훈을 얻고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종종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힘과 행동의 원칙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자기인식, 경청, 전략적 이점, 창의성, 그리고 에너지 보존을 제공합니다. 행동은 결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서 그리고 실패 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속박을 이해하고 감정적 분리의 힘을 활용하고 의식적 무관심의 초능력을 개발하고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묵의 힘과 행동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실천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속박을 이해하고 감정적 분리의 힘을 활용하며 의식적 무관심의 초능력을 개발하고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묵의 힘과 행동의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나폴레온 힐의 지혜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